네, 안녕하세요. 마법사. 마법사입니다. 이거 첫 페이지가 없네요. 제가, 원래 첫 페이지 앞에 첫 페이지가 뭐였냐면, 오늘 그 변리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좀 종결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피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변리사라고 말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변리사 어떻게 되셨냐, 그리고 변리사가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B&I 에이스 챕터 이제 대표님들은 이제 변리사에 대해서 변리사도 모르냐, 변리사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오늘은 좀 제 피처를 좀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변리사를 어떻게 하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는 제일 처음에 고등학생 시절로 거슬러 갑니다. 제가 원래 고등학생 때 좀 발명 이런 걸 원래 좋아했어요. 그래서 좀 생각하고 좀 창의적이고 좀 그런 걸 좋아했었는데, 사실은 고등학생 때 저도 홍 대표님처럼 의사나 이런 것도 꿈꿨지만은 좀 머리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했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원에 한번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선생님이 돈을 많이 버는 이과 직업으로는 변리사가 있다. 그래서 그게 뭐지? 이렇게 하고 그때 궁금해 하다가 대학생 때 아무 생각이 없이 좀 고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좀 쉽게 생각하고 도전을 했지만 2차를 5번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의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이 시간을 거치면서 좀 그 당시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변리사라는 시험이 선택 과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노무사님도 아시겠지만 2차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 과목이 있는데, 저는 그때 원래 제일 처음에 디자인 보호법이라는 선택법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하다가 이 합격률이 디자인 보호법이 한 3% 이내여가지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제가 전공도 화학공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기화학이라는 전공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유기화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가 좀 화학적 베이스가 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2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 수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고, 지금의 자양분이 돼서 화학 기술을 파악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아직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고시 공부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변리사들이 꽤 많아졌고, 그러니까 저 윗기수, 아랫기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변리사의 상임이사로 등기했습니다. 내일 등기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변리사들을 아는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좀 화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좀 높아졌습니다. 제가 좀 변리사로서 걸어온 길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에이스 챕터에는 대표님들 보면은 20년 이상 하셨고 30년 이상 하셨고 이렇게 오래된 경력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사실 제가 다른 대표님들 보면 제가 좀 병아리 같아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병아리 그림을 가져왔는데, 지금 너무 기쁜 거는 저희 챕터에 또 젊은 대표님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지금 살짝 군기를 잡으려고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저 오늘 충격받았던 게 최 대표님이 자녀분이 수학교 6학년이라서 제가 계속 조윤재 대표님한테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좀 사실 군기를 잡으려다가 제가 잡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일을 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일 처음에는 작은 특허 사무소에서 수습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든 회사가 그렇다시피 회사가 작으면은 좀 멀티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좀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중소라던가 중견기업을 대리하거나 그 다음에 정부 연구기관 위주로 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정부 과제라던가 이런 것들 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큰 데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특허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면서 그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고객만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때 LG화학을 전담해서 대리를 하면서 2차 전지 위주로 좀 계속 기술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또 사람이 마음이 갈 때와 같아서 또 큰 데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 부품 같다, 내가 너무 부품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컨설팅 펌에 좀 가봤어요. 그래서 기술 사업화라던가 이런 걸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해서 윕스라고 하는 컨설팅 펌에 있다가, 이제 또 다시 그 대기업 안에서
사무소랑 다르게 좀 회사 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고 싶다라고 해서 포스코 그룹사에서 지식재산권 담당하는 포스코 IH에 근무를 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사실 아직 다까지 완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다양한 이제 업무들을 경험하면서 중소기업과 이제 연구소, 대기업도 모두 대리가 가능하게 됐고,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굉장히 좀 여러 곳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좀 가능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는 무슨 일을 하냐?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통칭할 수 있는 단어는 지식재산권 업무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실 지금 여기 있는 대표님들도 뭐라는 거야?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조금만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를 쓸게요. 그래서 교육할 때, B&I 교육 들을 때 다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전문적인 용어 쓰지 마라. 너만 아는 용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문화라던가 예술, 그다음에 과학작품, 산업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창작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권리를 통칭하는 게 지식재산권인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들 단어는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다음에 신지식재산권이라고 요즘에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은 이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서 우리가 좀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변리사 사무소라던가 특허 사무소를 찾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페이지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앞에 잠깐만 돌아가면은 이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죠. 제가 지금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러면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내가 그림을 그렸다, 그다음에 내가 논문을 썼다, 아니면 영상을 만들었다,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저작권은 사실 등록을 받지 않아도 바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산업재산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처분이 있어야지만 등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통해서 이제 상표권 출원하시거나 이런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다른 곳을 통해서 상표권을 출원하거나 특허를 출원하거나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중간에 사무소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중간 사건이 발행해서 아니면 거절이후 통지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특허청이라는 기관에서 이 4가지 권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록을 보장을 해주고 독점적인 사용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에 대해서 어떤 심사를 받고 거기에 맞는 이제 권리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 4가지 권리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거에 따른 처분도 받아야 됩니다. 다만 그래서 앞에 특징이 큰일 났네요. 그래서 앞에 특징이 저작권이랑 다르게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받게 되면은 독점적인 실시도 바로 보장을 받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내가 지속적으로 남한테도 쓰지 말라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은밀한 사생활은 아니고 주요 업무 중에 하나는 이제 탐정은 아닌데, 저는 이제 모두 탐정은 아닌데 경쟁사가 뭐 하는지 궁금하는 시점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동향 파악이라던가 신규 시장 개척할 때 이런 부분에 보고서 작성하는 업무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할 때 그냥 기억해뒀다가 저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1분밖에 안 남아서 상표는 왜 출원해야 되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케이스들 좀 뉴스에서 보셨죠. 이제 덥죽 따라하거나 이분이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먼저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은 무조건 먼저 하는 사람한테 우선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그 권리를 갖기 위해서 항상 먼저 해야 되고, 요즘에 최근에는 해외 상표 출원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국내 쇼핑몰 입점하는 거 성공한 거 어려우셨죠? 해외 쇼핑몰로 점프업 하실 때는 해당 국가 상표 없이 입점 거절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상표 박람회 특히 나가기 전에 필수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 아대꼭 특허는 왜 출원해야 되겠냐? 이런 케이스 어려운데 이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술 다 빼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 대기업에서 로열티 주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핸드폰에 뭐 비상 연락만 전화하는 그 서비스가 있었는데 대기업에서 가져가 놓고 자기들이 회피해서 출원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좁게 등록을 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허를 뺏기는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이었는데 지금 중견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로 많이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뭐 이런 기술 없는데 그래서 저랑 상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전문가한테 맡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이런 문제 물어봐 주시고 제가 바라는 리퍼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